10%를 향한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전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꿔 레이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채 양보도 없는 그 경영권 분쟁, 다수 주주가 되기 위한 노력,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끝이 날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윤아 음악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박시동 경제평론가 그다음에 김영대 음악평론가 함께 요 SM 사태를 쭉 한번 했더니 이게 괜찮은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 군데서 경제평론가, 문화평론가 짝으로.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음악평론가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도 사실은 뭐 문화적 가치나 뭐 네.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긴 한데 이제는 정말 돈의 문제로 넘어간 쩐의 느낌이 많이 전쟁으로. 들어서 맞습니다. 네. 네. 자, 지난번에 한번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하이브의 공개 매수. 네. 근데 이 공개 매수가 2월 28일 날 네. 끝났고 네. 결과가 3월 6일 날 나왔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3월 3일 날 저희가 있었죠. 그 가처분. 가처분. 전환사채 예. 네. 발행. 네.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소위 카카오 쪽이 9% 정도의 주식을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수만 대표 총괄이 네. 기소를 했는데 그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 9% 했던 거 카카오 9% 지분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 일단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죠? 예. 헷갈리실까봐 네. 예. 그냥 이쪽이 이기고 있다, 저쪽이 이기고 있다, 약간 이렇게 게임처럼 보시면 일단 이해는 쉬울 맞아요. 텐데. 엎치락뒤치락. 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카카오가 신주 발행을 받거든요. 9%를. 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SM에 적극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일단은 유리하게 들어왔는데 이수만 씨 측에서 이수만 씨가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죠. 네. 네. 그래서 하이브가 유리해지는 건가? 네. 그리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제안합니다. 네. 그래서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공개 매수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4주 들어왔다. 그렇죠. 이따 좀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좀 기울어지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아까 받은 9%의 신주가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이수만 씨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9% 있던 게 없어졌어. 0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카카오가 이제 불리해진 거 아닌가라는 네. 상황인데 카카오가 여기서 회심의 일격을 다시 날리죠. 네. 저희가 하이브가 공개 매수 제안했던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인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공격을 날리면서 지금 카카오가 다시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 항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하이브가 예.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예. 그 카카오 쪽에서 받고 3만 더 해서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지금 계속 약간 회심의 일격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각자 상황인 것 가지고 같아요. 있는 카드들을 계속 지금 맞아요. 타이밍을 조절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은 여기까지 왔고 그 카카오 측의 공개 매수는 26일까지죠. 맞습니다. 3월 26일. 네. 그리고 주총이 3월 31일입니다. 31일. 그럼 26일과 31일 사이에 최종적인 이 어쨌든 판가름이 되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쩐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 엔터테인먼트 분야 내지는 SM 내부에서는 지금 뭐 이 쩐의 전쟁은 쩐의 전쟁이고 네네. 이 아티스트들 뭐 레거시 뭐 등등등 이런 연예 분야 내부에서의 어떤 논란이 또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논란들이 좀 있나요? 김윤아 평론가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이 뭐 SM 그 전 총괄이었던 이수만 씨와 이제 현재 임직원 및 직원의 이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SM을 너무 오랫동안 이끌었던 총괄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이제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던 임직원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SM 3.0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 우리들만의 레거시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반대로 일부 빠져있던 이 이수만 총괄이 다시 하이브와 손을 잡으면서 뭔가 이 양측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실은 그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색깔, 어쨌든 30년 이상 또 네, 네. 이 K-팝에 있어서 거의 조상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조새.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 회사의 어떤 레거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어떤 K-팝의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누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뭐 인수를 할 것인가 같은 네, 것들에 네. 대해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는 사실은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는 계속 자신들이 그것을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카카오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측들과 함께 새로운 구조를 우리가 만들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브 측에서도 뭐 이수만 씨와 어쨌든 연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니다, 우리는 이수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인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랄지 네. 뭐 소스 뮤직이랄지 혹은 이제 어두워 뉴진스로 상당히 히트를 쳤던 네, 또 네. 저는 SM 직원이었던 이제 민희진 예, 민희진 대표가 PD. 네 와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뭐 인수를 하거나 함께 하고 있지만 전혀 그들의 어떤 독자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또 어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둘 사이에서는 지금 계속 뭔가 우리가 더 잘해요, 우리가 더 잘해요 같은 걸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저는 제일 혹시라도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티스트들에게 너는 어느 쪽이야?라고 묻는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저는 결국에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고 사업이지만 네. 결국에 이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미묘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뭐 전자, 뭐 반도체 이런 거였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계약직 직원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네. 컨텐츠이자 직원이자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어떤 거취 문제, 그리고 그들을 또 지지하고 사랑하면서 사실은 이 레이블들의 소액주주들이 네. 이 K-팝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의 팬인 경우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전에 네. 아이유 그 삼촌 팬들이 전부 다 오늘은 주식이나 좀 살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도 SM 예.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뭐 30년 정도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이 회사의 가치에 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 소액주주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박시동 평론가님. 네. 카카오가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그 12만 원, 그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했는데 시장 가격이 12만 원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공개 매수가 12만 원 주고 이미 주가가 12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렇죠. 하이브한테 12만 원 주고 내 주식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수하신 분인 것 같은데 네 분만 주식을 하이브 쪽에 넘겼다는데, 근데 그때 IBK, 판교 네. 이쪽에서 기타 법인이 수천억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 아니냐. 근데 이거 시세 조정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금감원에서 지금 대대적인 주가 조작 말을 하자면. 시세 조정 행위로 일단 점검에 나선 상황인데요.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 2월 28일이에요. 방금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날이 관건인데 그날 공개 매수를 새롭게 신청해도 되고 신청했던 취소해도 사람도 돼요. 다시 철회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그날 마지막 종가가 공개 매수 성패를 좌우하는 유일한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날 아침 10시만 해도 11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갑자기 근데 그 상태로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날 갑자기 의문의 법인이 나서서 대량 매집에 나섭니다. 네. 그 대량 매집에 힘입어서 결국 주가가 뛰어서 12만 7,600원의 종가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12만 원에 예. 하이브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거두죠. 다 거두죠. 그래서 그 의문의 법인 거래가 밝혀졌는데 2월 28일 마지막 날 거래는 대략 1,3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카카오가 66만 주, 카카오 엔터가 38만 주, 네. 그렇게 해서 둘이 나눠서 들어갔어요. 네. 예, 그리고 방금 신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거래 하나 더 있는 것은 2월 16일인데 네. 이날은 뭐냐면 약간 하향세를 타고 있던 SM 주가가 네. 사상 최고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꼬랑지 내리려고 했는데 우상향 우상향을 친 올라갔단 거죠. 말이죠. 그래서 사상 최고로 13만 원을 돌파한 날이 그날입니다. 2월 16일. 그날 약 800억 정도 거래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지금 확정은 아닌데 추정되기로는 네. 카카오의 우군이 아니냐.
라고 지금 기타법인. 그렇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공개하면서 마지막 날 거래했던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의 거래는 시세 조정인가 아닌가가 지금 조사 대상이고 네. 2월 16일에 있었던 거래가 만약에 카카오의 우군이면 네. 이 둘을 합치면 5%가 넘어요. 어. 그럼 5%를 위반입니다. 예.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조사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카카오나 카카오 엔터 측은 굉장히 과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도 법률가들이 그 9% 카카오 가져갔을 때, 이거 발행 요건에 안 맞는데? 네. 그러니까 경영상의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나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이거 발행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발행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심플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배정을 하려면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돼. 네. 근데 판사님 보기에 내가 보니까 SM에 돈도 많더만. 그러니까요. 뭔 필요가 있어. 안 돼. 그거고. 또 하나는 주주 가치 훼손하는 그건 안 줘서는 돼. 안 돼. 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돼라고 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이수만 씨한테 물어는 봤어? 네. 그러지도 않고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생뚱맞은 삼자한테 배정한다는 것은 주주 가치 훼손이야. 네. 논리는 심플합니다. 예. 예, 그런 결정문이 나왔어요. 예. 예. 자,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봐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이거 그 무효될 것 같은데 발행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제 우리 김윤아 평론가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가 네. 각각 절반씩 해서 15만 원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26일까지. 네. 각 회사에서 한 6천억, 7천억 이 정도씩 지금 넣어야 되죠. 네.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1조 한 2천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현재 확보한 두 회사의 지분이 4.9입니다. 네. 이것도 5% 공시를 안 하기 위해서 4.9에 맞춘 거라고 저는 그러네. 생각하고 있어요. 5%를. 예, 예. 그래서 일단은 26일까지 두 회사가 반반씩 나눠서 사실상 매수하는 예. 근데 이제 그림입니다. 궁금한 네, 거는 네.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 지금 소액 주주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SM 인수전에 12만 받고 3만 더 메이드 15만으로 이렇게 가는 것. 거기에 네. 돈을 6천억, 7천억씩 더 집어넣는 거. 네. 이게 그 카카오나 카카오 엔터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입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지금 누가 이기냐만 관심이 있지. 예. 정작 카카오의 주주와 하이브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는 약간 관심 밖에 있거든요. 네네. 특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사우디의 펀드 쪽과 국부펀드. 그렇죠. 그다음 네. 싱가포르 투자청 쪽에서 또 투자를 받은 금액이 있어요. 네. 당초에는 이 한 SM이라는 한 회사를 사기 위해서 이 돈을 거기 다 쓴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카카오한테 돈 줄 때 예. SM 사라고 돈을 줬을까? 사우디 국부펀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예. 투자받은 금액과 또 카카오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며 현금성 자산을 SM사에다 다 써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최선인지가 한번 설득의 관계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네. 근데 일단 질렀네. 일단 질른 거죠. 예. 질른 거고요.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는 네.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 상장한다고. 예. 그러니까 상장에 있어서 SM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뭐 대세적인 평가지만 네. 모자 동시 상장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가. 그렇죠. 자회사가 상장돼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가 나중에 상장되는 모양이고. 예, 예. 그러면 그 카카오 엔터의 주주 입장에서는 네. 지금 내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SM 가치보다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 이런 주주 가치 희석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카카오는 항상 모자회사 분리해가지고 문제가 예, 많았습니다. 예, 분리상장 해가지고 굉장히 분리상장 뭐 물적 분할 시끄러웠던 거라서 투자자들은 사실은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이언하트인가 그거는 그래서 분리상장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 네, 물적 네, 분할해갖고 상장하려다가. 자, 왜 두 회사는 이렇게 SM 인수에 목을 맬까요? 예, 문화 저 엔터테인먼트 쪽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클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좀 몸을 맞부딪히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새로운 네. 사업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네. 들자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모든 엔터
업체들을 전부 이제 자회사로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군요. 뭐 웹툰, 웹소설, 뭐 배우 기획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상 제작사라든지 뭐 지금도 사실은 음악 쪽도 있어요. 뭐 그 IUC가 있는 이담 엔터테인먼트나 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아이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곳들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SM이라는 정말 뭐 K-팝을 대표하는 레이블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엄청난 진용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뭐 미래 10년 키워드로 비욘드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코리아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선 세계를 타겟팅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쪽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실은 해외 레이블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21년에는 이타카 홀딩스라고 해서 그때도 화제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곡과 인수합병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사실 이 SM 인수 이전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QC 미디어 홀딩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해외의 레이블을 인수하기도 했어요. 여기가 릴베이비나 미고스 같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라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음악 레이블들을 자신의 밑으로 넣어서 마치 지금 해외에서 이제 쓰리톱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유니버설이나 소니뮤직, 워너 같은 좀 커다란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좀 부딪혀보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양쪽에서는 너무 말이 되는 딜이죠. 아, 그렇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한 30초 남았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격이고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잘하지만 딱 하나 구멍이 나 있는 거기를 메꾸는 겁니다. K-팝만 없거든요. 카카오 다 없다기보다는 예. 거기만 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다. 앞으로 뭐 주목하면 됩니까? 이제 하이브의 26일. 예, 아니 주주총회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31일. 주총 보셔야 됩니다. 주주총회 주목해야 되고요. 하이브의 대응 공개 대응? 추가 매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받고 레이스 하느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기업 결합 심사 그리고 독점이 될 수 있습니까?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유나 음악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